시중에 풀린 돈이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자금이 투자와 소비보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쏠리면서 부동산 과열과 자산시장 거품 양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중에 자금이 넘치게 된 배경부터 넘치는 자금이 부를 문제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이 또 발생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금융감독당국의 분쟁 조정이 필요한 사모펀드만 22개, 모두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모펀드 문제가 자꾸 터지는 배경부터 부실 펀드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중에 풀린 돈이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돈이 많으면 호황이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실무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유동성이 좀 늘어난 배경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 총통화, 현금 통화, 총유동성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3천조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M2라는 지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M 두 번째라 해서 총통화량인데요. 네. 총통화량이 3천조를 돌파했어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돈은 그것을 갖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엇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것은 어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격 압박, 인상 압박의 요인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디플레 상황 속에서 일반 제조업 상품이나 경제제 쪽에는 돈이 몰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오로지 부동산 또는 주식 쪽으로만 몰려서 금융상품, 부동산 자산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경제가 거품이 꺼지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대버블 분화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경고등이 깜빡깜빡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유동성이 증가하면 자산 자체에 거품이 낄 수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뭐 투자처가 좀 많을 텐데 왜 유독 부동산에만 이렇게 돈이 흘러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그 돈이 왜 늘어났느냐, 네.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돈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경기를 살려보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자금을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한국은행도 유동성을 많이 살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도된 결과예요. 그 돈이 풀려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소비로 가고 투자로 가면 기업들도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업들의 수지가 올라가면 경제가 선순환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을 또는 정부 창구를 통해서 나온 돈이 투자 쪽으로 별로 가고 있지를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 쪽에 돈을 쓸 것 같지도 않고 또 소비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그 돈은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소비하는 만큼 자기가 원래 소비하려고 했던 계획된 돈을 소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하는 돈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 돈이 시중에 집에 있는 돈이 아니라 개인이 은행 계좌에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마구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돈은 생산성이 앞으로 이윤이 많이 보장된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움직일 텐데 기업 쪽에서는 기업의 수지가 별로 향상될 가능성이 단기에서는 안 보이는데 부동산은 지금 공급량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것인데 그러면 이쪽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걸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런 쪽으로 서서히 움직여가는 그런 조짐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열흘이면 금통인데 금리를 뭐 더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0%죠. 미국은 제로인데 우리가 그거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추고 또 통화를 푼 것은 코로나19로 해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어떤 그 재유행 또는 2차 경제 봉쇄가 필요한 쪽으로 조금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통화량을 좀 더 풀고 또 금리도 좀 낮춰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일부 있긴 있어요. 그러나 현 상태에서 우리 지금 그 돈을 좀 더 푼다고 해서 그것이 그 코로나로 야기된 경제난이 일거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현재로서는 동결 쪽 이번 금통위에서는 일단 동결해보고 앞으로 만약에 코로나19에 의한 경제난이 좀 더 심각해진다면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19로 돈을 푼 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겠습니다만 그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어떤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과열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추가적인 대책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기업을 살리는 대책이든 부동산 대책이든 어쨌든 이 자금이 좀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자금이 소비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수입으로 활성돼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로 돈이 흘러가서 돈이 생산적으로만 흐른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돈을 더 많이 풀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가 그렇게 오래는 갈 것 같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이 3월 달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기부터는 지금 우리가 3분기 초입에 7월 달에 들어서 있는데요. 3분기부터는 코로나가 물러갈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7월 달부터 돈을 환수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7월 달부터는 돈을 조금씩 환수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더랬어요.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더 깊어지니까 지금 돈을 환수하면 경기가 나빠져서 이렇게 당하나 저렇게 당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나 금융당국으로서는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럴수록 이제 우리가 결국 소비, 투자 또는 이 수입 이런 쪽에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떤 물꼬를 터주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주제 여기까지 좀 보고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라임 자산운용에 이어서 또 대규모 펀드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사모펀드가 지금 벌써 터져 있는 규모만도 약 6조 원 정도가 돈이 묶여 있어요. 22개 펀드에서 사고가 생겨서 돈을 제때 지금 돌려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환매 중단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지만 한마디로 내 돈이 지금 사모펀드에 있는데 내가 원할 때 돈을 내주지 않는다. 그야말로 대출 지급 불능 사태, 디폴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늘어나느냐. 2015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2015년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사모펀드를 완화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 펀드를 규제를 완화해주면 시중에 돈이 투자처로 가서 경기를 좀 살리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는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금융감독 기능은 높였어야 되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우리는 규제도 손을 놔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펀드 숫자가 약 10,000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터질지 금융당국도 한치 앞을 모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 10,000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전수조사하는데 3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떻게 하겠냐. 실제로 사모펀드 경고 등이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사고로 당한 22개 펀드 이게 분쟁 조정이 필요하고 이른바 가르마타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앞서서 라임 펀드의 사례는 분쟁 조정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옵티머스 펀드도 좀 비슷하게 좀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라임 펀드보다도 죄질이 더 나빠요. 그런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모펀드 투자를 선의로 투자했다가 사람이 투자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한 고객에게 좀 돈을 적게 돌려주는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에서의 사모펀드 환매 불능 사태는 사모펀드가 의도적으로
또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도 장사가 좀 안 되니까 아예 마이너스인 걸 알고 사기 판매를 한 거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라인펀드 같은 경우는 사기가 98% 손실이 난 것을 은행이 알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봐서 또 전액 돌려주라 그러는데 이 금액에 이 옵티머스의 경우에도 지금 이 라임 펀드보다도 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줘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진다고 해서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은행들이 쉽사리 판매사가 돈을 내놓을 것으로 같지도 않고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수년 법정 분쟁이 이를 거쳐야 되는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강제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정 분쟁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일단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론 그리고 판매사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일 큰 책임은 판매사입니다. 판매사라 하면 은행하고 증권사인데요. 판매사가 사실은 이 사모펀드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이 검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 은행 신용으로 물건을 파는 거니까 이게 앞으로 부도가 날 것인지 아닐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모펀드 운용사하고 짜고 아주 악성 제품을 팔았다라는 그런 판매사도 있다는 게 지금 금융감독원의 지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은행들 중에서도 모든 은행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심한 은행이 신한은행, 그다음에 우리은행, 이 두 은행이 특히 심합니다. 그런데 한 예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펀드 환매 사태에 물려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은행만 좀 잘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커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은행의 책임이 실로 크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라도 이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빨리 고치는 거. 이게 매우 지금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제도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일반 투자자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 1억에서 3억으로 높이는 부분이 좀 심사 중인데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3억으로 높이면 일반 투자자는 가입하지 말라 이건데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금의 방법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저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충분히 주되 사모펀드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것을 금융당국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내가 어떤 상품을 팔고 있다. 심지어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도 가짜로 예탁결제원과 가짜로 지금 보고를 했거든요. 보고를 해도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빨리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권을 회복시켜야 되고 관련 법 체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부실 펀드가 사고 전에 뭐 징후가 있다라고 하는데 감별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 공모펀드라면 100%그 징후를 파악해서 먼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사모펀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 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몇 가지 징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모펀드가 레버리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끌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모펀드 내부의 자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펀드는 가급적 사지 않는 것이 좋고 빠질 수 있으면 빠지는 게 좋다. 그 밖에도 이 사모펀드 운영자의 행태를 매우 조심해 봐야 됩니다.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도 최초의 운영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정도 되면 이미 문제가 생긴 것으로 봐야 돼요. 사모펀드는 그 최종 매니저 한 사람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을 금융투자협회 사이트나 또는 금융감독원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접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측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이런 길은 상당히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